현역가왕 이 박서진 뒷담한 선배 알고 보니 어찌 이런 일이. 지난 7일 방송된 KBS의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이하 살림남에서는 박서진의 일상 에피소드가 공개됐다. 이날 살림남에서는 심리상담을 진행한 박서진 가족의 속사정이 공개되며 박서진의 오랜 상처가 드러났다. 앞서 박서진 아버지는 과거 박서진이 약을 먹고 여러 번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음을 밝혀 충격을 안긴 바 있다. 박서진 아버지는 처음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다. 서진이가 약을 먹었는데 병원으로 빨리 오라더라. 응급실에 갔는데 서진이가 세워놓으면 쓰러지고 의식이 없어 대소변조차 못 가리더라. 서진이 형도 둘이나 먼저 떠나보냈는데 서진이까지 보낼까봐 늘 마음이 불안하다. 며 끔찍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이후로 아들 걱정에 항상 불안하다는 박서진 아버지는 평소 아들의 영상을 찾아보며 행사하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몸이 아픈가. 얼굴은 괜찮아 살핀다. 영상에 달린 악플을 보면 서진이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이틀이고 사흘이고 못 잔다고 전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서진의 아버지는 여전히 15년 전 49일 간격으로 떠나보낸 두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홀로 서울에서 2달간 첫째 아들 병간호를 하던 아버지가 셋째의 49제를 치르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이틀 사이 첫째가 세상을 떠났고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았다. 그리고 15년 넘도록 아버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두 아들에 대한 죄책감은 고스란히 아들 서진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이어졌다. 박서진은 과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에 대해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박서진은 전체적으로 다 힘들었다. 인천에서 잘 안 풀려서 삼천포 집에 돌아갔는데 그때 사건이 일어났다. 며 장구를 막 치기 시작했을 때 장터에서 온갖 말들을 많이 들었다. 선배한테 나쁜 말도 들어서 너무 힘들었다. 며 힘겹게 그날을 떠올렸다. 과거 박서진은 한 선배로부터 너처럼 못생기고 가난하고 돈이 없고 노래도 못하면 가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폭언을 들었음을 털어놔 충격을 안긴 바 있다. 그러나 고통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시장에서 장구를 치는 서진에게 가수의 품위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 쏟아졌고 일부 팬들은 가수가 그런 곳에 가다니 떠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박서진은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을 못 견디고 약을 먹고 아빠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속내를 전했다. 어린 나이에 무거운 가장의 무게로 힘들었음에도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박서진은 심리상담을 통해 형들이 죽고 나니까 빨리 잘 돼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했다. 가족들에게는 부담을 주기 싫어서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다. 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심리극을 하며 어린 자신과 마주한 박서진은 나도 힘들다. 가끔은 기대고 싶다. 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특히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태어나 처음 약한 모습을 보이며 눈물을 쏟아내 지켜보던 모든 이들을 오열하게 했다. 상담을 받은 후 박서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엉켜있던 실타래를 조금씩 풀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받고 용기가 생겼다. 걱정도 되지만 가족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지금도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서진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을 최근 알렸다. 하지만 20대 초반에 이미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그가 그간 인터뷰에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박서진은 이번 일로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2. 살림남 박서진. 가족애로 안방극장 사로잡다. 가수 박서진이 따뜻한 가족애와 유쾌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안겼다. 지난 25일 방송된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이하 살림남에서는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등장한 박서진이 장구 퍼포먼스로 포문을 열며 분위기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의 유쾌한 에너지는 스튜디오를 활기로 가득 채웠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방송에서는 박서진 가족의 특별한 하루가 그려졌다. 아버지의 금연 프로젝트 첫날 밤,
동생 박효정이 2층 테라스에서 몰래 흡연하는 아버지를 포착하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금연 실패 시 벌금 10만 원을 약속했기에 아버지의 금연 의지에 가족들의 관심이 쏠렸던 바. 금연에 실패한 듯한 아버지의 모습이 공개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다음 날, 가족들과 함께 김장을 준비하던 박서진은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그는 아버지의 흡연에 대한 심증은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상한 분위기가 계속되자 박서진은 동생을 추궁했고, 아버지는 동생의 입을 김치로 막는 위트 있는 행동으로 긴장감을 해소시키며 스튜디오에 웃음을 안겼다.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아버지가 집을 나서자 박서진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뒤따라 나갔다. 흡연을 감시하고자 하는 1차적인 목표와 걱정스러운 마음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아버지가 배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적잖게 놀랐다. 아버지는 배에 있는 담배를 치우기 위해 간 것이라며 금연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박서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배 위에서 아버지와 나란히 앉은 박서진은 그래도 시작을 해봐야지. 자식들과 약속한 게 있는데 라는 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어 작년에 아빠 손을 잡기로 했는데 많이 못 잡아드린 게 마음에 걸리더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빠 손도 잡아보고 저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보자는 마음에 아빠 손을 잡게 됐죠. 라고 전해 스튜디오는 물론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박서진 진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박서진은 부모님께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권하며 남들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댄스 스포츠를 추천하며 가족의 유쾌한 시간을 제안했다. 아버지가 주저하자 그는 건강도 좋아지고 재미있을 텐데 왜 망설이냐며 적극적으로 격려했다. 이처럼 박서진은 단순히 유쾌한 예능감을 넘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진심 어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의 진솔하고 따뜻한 가족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동시에 깊은 울림을 남겨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이야기에 관심과 기대가 더해지고 있다. 박서진이 출연하는 살림남은 매주 토요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된다. 3. 추영호, 임지연 위한 마지막 칼춤, 조선 최고 수뇌보 완성한 옥시부인전. 추영호는 JTBC 토일 드라마 옥시부인전, 극본 박지숙, 연출 진혁, 제작 SLL, 코퍼스 코리아에서 천상계 정기수 천승희와 양반가 맏아들 성윤겸을 오가며 1인 2역으로 활약했다. 지난 1516회에서는 천승희와 옥태영, 임지연, 위 정체가 탄로나면서 집안이 풍비백산났다. 옥사로 끌려오게 된 천승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윤검 살해 의혹까지 받게 됐다. 천승희는 옥태영과 만석, 이재원, 이 고신을 겪자 제가 죽였습니다. 라며 거짓 자백을 했다. 죽음을 각오한 천승희의 악에 바친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칼춤을 추는 듯했다. 차명을 선고받은 천승희는 옥사에서도 옥태영의 걱정이 1순위였다. 천승희는 서신을 통해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나는 또다시 부인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부인은 내 삶의 가장 커다란 선물이었고 부인과 함께했던 하루하루가 내겐 너무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으니까요. 라고 전했다. 담담히 내뱉는 천승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더욱 마음을 아리게 했다. 이와 동시에 성윤겸은 격리촌에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돕고 있었다. 성윤겸은 그간 박중기, 최정우분, 애위의 애심단이 다시 역당으로 몰리며 말을 잃고 신병증까지 앓게 됐다. 성윤겸은 격리촌이 불에 탈 위기에 처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괴질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허종문, 김종태을 찾아 나섰다. 성윤겸은 아우인 성도겸, 김재원, 이 다시 형님을 잃지 않도록 마지막 숨을 다해 옥사로 향했고 천승희와 몸을 바꿔치기 했다. 훗날 천승희와 옥태영은 아들 만석을 낳으며 행복한 나날을 맞았다. 아버지와 바닷가에서 살고 싶다는 옥태영의 꿈 그대로였다.
천승희는 모든 것이 가짜였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진짜였던 이야기, 옥시부인전을 완벽한 결말로 매듭지었다. 이렇듯 추영우는 옥시부인전을 통해 완벽한 1인 2역 연기를 펼치며 인생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첫 사극 도전임에도 추영우는 각 인물의 특성을 눈빛, 발성, 분위기 등을 달리 소화하며 또 한 번 연기 스펙트럼을 확장했다. 디테일한 감정 연기로 캐릭터의 매력을 극대화한 추영우는 매회 높은 시청률을 견인한 것은 물론 압도적인 화제성을 보여주며 확신의 주연으로 자리매김했다. 4. 고 오요한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 동료 기상캐스터, 너야? 추측 난무, 종합. 1월 27일 매일신문은 고 오요한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고 오요한나의 사망 소식은 지난해 12월 알려졌다. 고인은 지난해 9월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런 가운데 매일신문은 고 오요한나의 휴대폰에서 원고지 17자 분량의 유서가 나왔다고 밝혔다. 유서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입사한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오보를 내고 고 오요한나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 고인이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제작진으로부터 섭외 요청을 받자 비난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것. 이와 관련 MBC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MBC 측은 해당 매체에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 면서도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비판도 달게 받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기상캐스터는 총 5명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고 오요한나가 작성한 유서 속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이 정체를 추측 중인 상황이라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일부 동료 기상캐스터의 소셜미디어에는 너야? 해명하세요 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1996년생 고 오요한나는 MBC 기상캐스터로 활약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MBC 날씨 예보 방송뿐 아니라 2022년 11월 방송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